자, 오늘 민주당 이제 여당된 민주당 첫 원내대표에 지금 김병기 의원이 네. 선출이 됐고요. 실제로 예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오늘 뭐 득표율은 발표가 안 됐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 김병기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더라 이런 얘기였고. 과반 이상. 네. 특히나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하고 인지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잖아요. 둘 다 이제 다들 그 사랑받는 의원인데 국정원이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그 아들 이슈를 직전에 꺼내는 바람에 그러니까 의도는 김병기 의원의 활동을 방해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김병기 의원의 인지도만 엄청 크게 키워줬어요. 자기 의도대로 안 된 거죠. 민주당 당원들을 좀 우습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 정치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웃긴다, 재밌다. 봐봐. 서영교 의원은 이미 민주당에서 행안위원장도 했어요. 네. 이 전국회에서. 그럴 때 국회직, 당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걸 안 했던 사람한테 표가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뭐 원내대표는 당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회직에 가까운 네,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누가 특별히 잘나고 못나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좀 더 어울리느냐 그거랑 그 그렇죠. MBC 국정원 관련한 보도 이런 것들이 네. 맞물리면서 오히려 김병기 의원한테는 도움이 됐다 이런 게 전화위복이고요. 그렇죠. 모든 논란은 이런 겁니다.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논란을 제기해올 때 반박이 되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 반박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권 전체의 리스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번은 그렇게 잘 지나갔다. 저는 누가 선출이 됐건 박수 쳐주시고요. 당내 선거에는 과도하게 몰입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야. 저 김병기 의원이든 서영교 의원이든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사실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좀 코가 빠질만 하긴 해. 왜냐면요 저번에 저번 일기 지도부 선거할 때도 누구한테 진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거든요. 내 기억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당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고. 크게 쓰일 일이 있겠. 지금 원내대표 지금 되면 이제 이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지명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예. 자, 뭐 며칠 안 되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원내대표는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다 하시니까 이미 우리 방송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빨리 하셔요. 보면 요즘에 분들이 그런 거 겁나게 빨라가지고 근데 우리 방송을 왜 보는지 몰라. 다 알고 있으면서 방송을 봐. 자, 그 다음에 오늘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고요. 대통령이 이거를 수리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야. 근데 정확하게는 사표라기보다는 사의죠. 임명도 되기 전에 임명장을 받기 전에 이제 사의를 표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첫 번째 낙마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왜 이재명 대통령을 못 믿고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다른 소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지금 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저거 버텨요. 근데 다시 말하면 정권 초반이잖아요. 리스크 줄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공격할 거리는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이거는 뭐 국민이나 지지자들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언론들이 계속 제기하면서 더군다나 진보 쪽이라고 하는 언론들이 더 심하게 공격을 했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윤석열하고 다른 점 이런 논란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광수 민정수석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일 잘할 것 같아서 임명을 했지만 이게 논란이 되면 사실 쉽게 표현하면 민정수석이 뭔가 약점이 있는 상황이 되면 검찰들 컨트롤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냈을 때 내가 다른 지점에서 보고자 하는 방향은 뭐냐면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 받아들인다는 것이 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같으면 했겠냐고. 아니 그 100% 동의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면 예술을 갖다 놔도 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내 말이. 이런 네.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논리 그대로면 평생 50 정도 살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재산도 안 모으고 그냥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검증을 해봤는데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아니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재산 모았다. 아들한테 좀 그 자기 혜택, 자기 힘으로 혜택 좀 줬다. 그걸 가지고 그 죄를 삼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민정수석이 청문회를 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네. 전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광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에도 많긴 했었지만 오광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작도 하기 전에 사의 표명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려던 이유가 다 있었을 거다. 근데 그걸 보기 맞아요. 전에 사라져버린 게 좀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다 검증이가 임명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오퍼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큰 생채기가 난 건 아니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논란이 제기됐어요. 네. 그런데 점점 관역이 커져요. 공격할 거리가 많아져. 이재명 대통령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게 안 보여. 그럴 때는 그 관역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이런 의견은 충분히 수용하는구나. 소통이 되는구나. 저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어쩌다 공무원 어공들 일도 안 하면서 알박기 나 진짜 나 그래서 이놈들이 진짜 싫은 거예요. 출근도 안 하고 네. 쉽게 표현 반만 쭉 내는 식충이들이야. 네. 아니 월급은 받아가면서 출근도 안 하고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 네. 사직을 안 하고 있어. 사직이라도 대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TO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출근 안 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늙은들이 지금 픽픽 쓰러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도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다 사표를 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끝까지 그냥 이게 행정 처리가 될 때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딱 윤석열이 뽑은 인간다운 거예요. 아니,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윤석열 비관료 출신이 80여 명. 여러분 저거 한번 보여줘봐요. 대통령실에 지금 현황이에요.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건데요. 대통령실 직원이 합쳐서 443명입니다. 그중에 고위직들 해가지고 그 여기 지금 비관료 출신 80여 명이 대선 전에 휴가를 내고 출근도 안 하고 사직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 알바 기간이 뭐냐고.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라 대통령실 같은 경우 이게 좀 법의 미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지금 네.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새로 짜이려면 이 사람한테 일일이 물어보면서 나 나갈래 안 나갈래, 휴가를 낼래 안 낼래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다 자를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죠. 이게 네, 뭐예요 도대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를 안 하는 사이에 월급은 받아가. 이게 제일 민폐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무총리 인준하고 장관들 지명하면 시간 걸리니까 네. 윤석열이 지명한 내란 의원들한테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하자. 그게 그거예요. 월급값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임명했던 간에. 그렇죠. 근데 지금 저 많은 숫자가 출근도 안 하고 막상 갔더니 컴퓨터도 없고 뭐 종이 이런 것도 없고 쉽게 표현하면 팩스 이런 것도 없고 이지랄을 하고 자빠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인터넷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법정 휴가를 어느 정도 썼길래 이 기간 동안 이게 이렇게 다 됐는지 불법은 없었는지 네.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이 정권 바뀌었을 때 전현희 위원장님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8시까지 안 왔다. 9시까지 네. 세종이 안 왔다. 이지랄 떨었던 정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리스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자체 면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제로 해직시키는 것도 검토한다는데 그거 진상이라고 하지. 윤석열이 임명한 그 정무직들이 출근도 안 하면서 월급 받아가기 전에 그거를 있잖아요. 국고손실죄로 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렇게 면책위원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맞아.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임기가 딱 끝나면 그 전까지 임명됐던 사람들 자동으로 면직되도록.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되자마자 바로 임명되는 사람이 몇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다음 정권에 올 때 그 원래 공무원들이 일하잖아요. 대통령실에 네, 원래 네. 있는 그 늘공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맞죠.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인수위가 있건 없건 그 근무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근무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장관 놈들은 도망을 못 가고라도 잡혀 있지만 예. 거기 좀 그 50 이런 사람들은 출근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는 전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강 홍수 통제소를 갔다가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던 저 장면은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칭찬하기 앞서고 되게 뭉클했어요. 가요 윤석열이가 저 언덕에서 여기서 지금 그 압살을 당했다고 이게 지금 내진 당 아니고 그 했던 바로 그 골목이에요. 대통령 가다가 안 되겠습니다. 여기 들렀다 갑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이런 행동력이 되게 좋은 게 윤석열 한 번씩 저거 가려면 조문을 한 해 만에 뭐 네. 명패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왜냐면 이거 이렇게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 예. 너무 좋았죠. 근데 그죠? 사실 이제 네. 지금은 임기 초반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많을 겁니다. 이거 이제 이태원 사태 그 참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사회적으로 재인식을 해야 되고 다시 이제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지자로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렇게 예정이 없던 일정을 자꾸 넣는 건 위험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지금 임기 초니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안 된다. 맞죠. 예. 네. 어제 꼭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저 한강 홍수통제소 가서도 지금 그런 재난 사고들이죠.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라는 것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잘못하면 벌을 주겠지만 잘하면 네, 상을 주겠다 상을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재명의 나는 통치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진짜 이재명 대통령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그러니까 제가 그 꿈꾸던 그런 그 행정 시스템이랑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5년 홍수가 예상됐는데 그 홍수 사태가 없이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홍수 예방을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어떻게 돼 있냐? 아무 일 없는데 왜 상을 주니? 아, 그렇지.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그 분야는 아무 일이 없어야지. 예,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는 우수한 인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이 예상됐었는데 재난 없이 잘 지나갔어. 그러면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태원 때나 세월호 때나 우리가 너무 답답했던 게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 단 한 명도 지금 처벌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네, 분노하는 네, 거잖아요. 네. 어제 했던 이야기가 절대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인재로 인한 사고였을 때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그 전날 한국거래소 갔을 때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야기했던 네, 게 네. 한 번만 잘못해도 그냥 아웃 시키겠다. 지금 그런 기조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걸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사람이 신경 안 써가지고 오송 참사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네. 갑자기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던 버스, 네. 그 지하차도에 잠겨가지고 사람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런 해상 사고는 있을 수 있거든요.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참사라고 부르냐면 대응할 수 있었는데 구조할 수 있었는데 왜 이유는 모르지만 구조를 안 한 겁니다. 그렇지. 그걸 참사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인간의 능력으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을 때 참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고는 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참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야수님이 지금 수요일 방송을 안 나오더니 멘트에 목말라가지고 할 말이 많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수요일 다시 나와야 되나? 그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대 기업 총수 네.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요거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권을 안 잡아봤을 때는 진보 아젠다가 따로 있어가지고 재벌 총수 그러면 그냥 나쁜 놈의 새끼들이었어.
근데 이게 정권을 잡아버릇하니까 기업도 중요해. 참 좋다. 그거는. 양날개로 가야 되는 거야. 노동자만 위할 수도 없고 이제 사용자만 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건 상징적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G7 또 G20까지 지금 연결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5대 재벌 총수들하고 지금 이제 대한 상위 뭐 등등 해가지고 경제 단체들과 해가지고 저렇게 이 사진은 그냥 꾸준히 한번 보여주세요. 아우 제대로건 좋아 저거 탄다. 우리 제들의 보는 표정이 약간 빈구미가 있어. 그 책도 다 읽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선 다음 날 네. 자서전 읽고 왔다. 네, 그래서 아유, 자서 결국 확실하네. 국민이 합니다. 그거 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읽었다고, 네. 당선 전에는 안 읽었다는 거지. 당선되고 나서 아니, 읽었다. 오늘 같은 책을 가져와서 사인을 좀 받으셨어요. 자세가 돼 있네요. 근데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확신했을 때 모습이에요. 네. 사실 그때부터 이제 야, 저 이재용부터 시작해서 뭐 최태원 등등 해가지고 이분 이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막 움직였던 그런 느낌이 좀 김문수가 나는데. 찾아갔을 때는 안 나왔잖아요. 또 우리 제대로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죠. 경제는 심리라고 진짜 코스피가 3천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게 전망치를 지금 서둘러서 수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3년 얼마 만에 최고점을 찍은 네. 거잖아요. 2,000, 그럼 3천 찍으면 4천 달려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예. 와, 지금 주식 투자할 때라고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숨고르기도 해요. 날마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우리가 뭐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에서 뭐 장난쳤을 때 정확하게 처벌받는다 하는 신호만 줘도 네. 그리고 앞으로 주주 이익에 대해서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천명만 한 거예요. 아직 법이 바뀌거나 뭐 다른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앞으로 실제 정책이 집행되고 남북 관계가 변화되고 해외 투자가 강화되고 북극 항로가 열리고 이렇게 되면 바로 5천 간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은행들도 상품을 내놓는데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서민 금융 상품을 늘리자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일단 뭐 보면은 카카오뱅크, K뱅크, 새마을금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서민 대출 상품을 사실 대부분 저런 거거든요. 저런 상품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자도 좀 싸게 해주고 이 상품들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확실히 국민의힘 정권일 때랑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더라 이런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어제 MBS랑 갤럽하고 여론조사의 결이 달라. 나 그래서 MBS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대통령을 지지율 조사라고 자빠했어. 그게 아니라 오늘 갤럽처럼 해야죠. 최소한 뭐 2주, 3주, 4주 지나면서 이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잘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데 갤럽 여론조사상으로는 70%가 잘할 거다. 네. 잘 못할 거다가 24%. 저분들은 그냥 극우예요. 테레비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지지율 안 줄 사람들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득표율이 한 50% 조금 못 됐잖아요. 49점 얼마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 한 20% 좀 넘는 숫자는 내가 했던 말이 딱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 동네에 그 어르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다시 한번 성대모사 갑니다. 대선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나는 안 찍을 거지만 이재명에게 한 정치인 잘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에요. 20몇 % 정도는 잘했으면 좋겠는 거고 사실 누가 뽑혔던 거니 그런 분들한테는 대통령이 잘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반은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잘할 거다라고 하는 게 60%가 안 됐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저 24% 잘못할 것 24%는 이재명 대통령이 70% 득표를 했어도 저 24%는 그대로 갈 겁니다. 네, 해방된 줄 예, 모르시는 예, 분들. 예. 네. 딱히 뭐 걱정할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경제 회복입니다. 근데 잘할 것 같거든. 그러면요, 저 70%가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과하게 높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게 나중에 독이 되기도 해요.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지지율 48%로 떨어지니까 박스권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70% 정도 선에서 가면서 잘한다 느낌이 60, 70 이렇게 가고 70% 정도면 더 이상 바라면 안 됩니다. 불가능에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가 진행된 몇 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상황이 오거나 국민적으로 그래서 아까 오광수 수석 같은 분들의 사퇴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논란이 만들어지면 선뜻 손이 안 내밀어지거든요. 네. 그 리스크를 지우는 차원으로 그 타겟을 없애버리는 그러다 보면 초반 그 지지율로 개혁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오광수 수석이 물러난 게 우리한테는 전혀 타격감 1도 없다. 전 그렇게 봐요. 자, 어쨌건 지금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 잘할 거야.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편에 나오는 그 보수 쪽 패널들이 흡연실에서 그렇게 한숨을 쉰다잖아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서 겁난다고. 그렇다. 예. 자, 제이님. 이재명 대통령 이후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뀔 것입니다. 적응 못하면 나가야죠. 책임이 크고 돈을 많이 받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국힘의 어떤 초선 국회의원처럼 자기 의전 안 해준다고 갑질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새날 식구들 모두 수고하셔서 힘내시라고 호박 인절미를 좀 보내드립니다. 요리가 취미라서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메뉴 회의를 해야 되나? 그거 해주세요. 그 LA 갈비. 자, 이명박님 오셨네요. 이분은 돌아가시다. 나 상박이 39대 건이가 그 40대 최통령이 41대 이건 내가 성대모사 안 되겠다. 41대 재영이는 집안 형님 깍듯한 대접.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넘어가요. 감사해요. 네.